예, 저는 신장내과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콩팥병에 대한 내용이고, 만성 신부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번 비슷한 강좌로 여러 번 했는데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례는 이제 콩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콩팥이 만성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으로 나빠지는 만성 콩팥병의 이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이제 만성 신질환이 계속 악화되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신장 기능이 거의 없게 되는 말기 신부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신대체육법 같은 투석 같은 걸 해야 되는 그런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콩팥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횡격막 아래쪽, 이제 폐 아래쪽에 이제 등 쪽에 2개 정도로 2개의 신장이 존재합니다. 그 크기는 한 10cm에서 뭐 한 12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장은 이 혈관에 의해서, 신동맥에 의해서 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동맥으로 들어온 피는 심피지가 수지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피 속에 있는 노폐물만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고, 이 소변이 이제 그런 노폐물을 가지고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신우 그리고 수뇨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이 수뇨관을 거쳐가지고 이제 방광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방광에 저장돼 있다가 이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콩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일까? 그러니까 소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죠, 콩팥은. 그래서 이제 소변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있는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수분이나 나트륨, 칼슘 같은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소변을 통해서 체내로 들어온 약물과 독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많은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신장이나 간을 통해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혈압을 조절하고, 그리고 피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피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장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이제 그 소변을 통해서 물을 제거해서 수분을 조절하고, 그리고 이제 뼈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 생성을 조절해가지고 빈혈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혈압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성 콩팥병이란 것은 이렇게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이런 콩팥 기능의 역할이 감소되어 있어서 노폐물이 몸에 쌓이게 되고, 그 합병증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뼈가 약해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이제 신경 같은 것도 손상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빈혈도 생기고 혈압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서의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이제 이렇게 콩팥이 손상이 지속이 돼서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신질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만성 콩팥병인지 아닌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래에 있는 소변 검사나 피 검사, 초음파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보이는 경우 만성 신질환일 수가 있고, 또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면 됩니다. 이 크레아티닌이란 거는 이제 우리 근육에서 일정 수준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건데,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이 크레아틴 수치가 제거가 안 돼서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신장 초음파 검사에서 이제 신장의 크기가 보통 한 10cm 정도 되는데 한 7cm나 8cm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만성 콩팥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은 무엇인가? 크게 가장 많은 것이 70-80% 이상이 당뇨병과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구체 신장염, 다난성 신질환, 그리고 선천성 기형 같은 것들, 그리고 루푸스 신장염 같은 면역질환, 그리고 진통제를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성 콩팥병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크게 적지가 않은 것이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4.1%가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고 65세 이상에서는 16.5%,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만성 콩팥병으로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장 기능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만성 신부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증상인데 이제 콩팥 질환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제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투석을 하는 직전 단계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 환자에서는 검사를 미리 피검사나 이런 걸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피로감을 잘 느끼고 기운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감소하고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고 밤에 쥐가 잘 나고 발과 발목이 붓고 아침에 눈이 푸석푸석하고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고 이제 소변을 자주 보고 밤에 심하다 이런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누구나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특이적 증상이 많기 때문에 그 검사를 안 해보면 알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위험 분들로는 아까 이제 만성 콩팥병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당뇨병과 고혈압이 가장 많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해야 됩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그냥 타서 그 약만 드시면서 몇 년 동안 지나다가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추석할 정도로 신장이 나빠졌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아니면 당뇨병인데 당뇨병 약만 드시다가 이제 신장이 이렇게 추석할 정도로 나빠진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령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장 기능 자체는 40대 때 가장 40세 정도 전후를 해서 가장 신장 기능이 좋았다가 한 1년마다 1%씩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0, 40대 말에 한 100%였다면 80대는 한 40%나 50%가 정상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성 콩팥병의 가족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성 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다낭성 신질환이나 직접적으로 유전되는 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해당되거나 증상이 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권고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검진으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 정기 검진에는 신장 만성 신부전을 스크리닝하는 그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빼먹지 않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합병증으로는 이제 이런 노폐물을 제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분이나 전해질 이상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뼈질환 및 칼슘, 인대사 이런 뼈와 관련된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혈 호르몬을 잘 생성을 못하기 때문에 빈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성 신부전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심혈관계 이상입니다. 이제 만성 신부전이 됐다는 것은 아까 그림에도 보셨다시피 신장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이 이렇게 다른 혈관도 다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이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계 이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장 때문에 뭐 노폐물이 쌓이고 뭐 이런 거는 좀 부차적인 거고 이런 심혈관계 이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만성 신질환과 심혈관계 합병증을 보면 말기 신부전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의 75%가 그 심장이 많이 부어 있는 거죠. 고혈압이나 뭐 이런 거 원인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기 신부전 투석 환자의 75에서 85%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석 시작하고 나서 1년 내에 이제 폐에 물이 차거나 이런 경우가 한 40% 정도에서, 그러니까 응급실로 찾아오는 경우가 한 4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투석 시작한 환자의 허혈성 심질환은 20에서 40% 이상,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라든가 협심증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임상 양상으로는 이제 허혈성 심질환, 심장에 피가 안 가면 이제 흉통이나 간상동맥 흉통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말고도 다른 혈관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특히 당뇨나 뭐 이런 게 같이 있는 경우에는 말초 동맥 질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말초에 피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발가락이나 이런 데 상처가 있는 경우 이 상처가 안 낫고 절단이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으로. 그 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 있는데 투석 환자의 15%만 정상적인 인지 기능, 약간씩은 좀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뇌로 가는 혈관 자체가 좀 혈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살짝 중풍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장이 커지거나 아니면 심장 주위에 물이 차거나 아니면 판막이 이상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심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있고, 그리고 급성 심장사, 부정맥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치료로는 이제 원인 질환의 치료가 중요한데 신장에 대한 특별한 치료는 없고 이런 합병증으로 될 수 있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그리고 사구체 신장염 뭐 이런 게 있을 때 미리 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되고, 고혈압도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목표는 130에 8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저염식이나 꾸준한 혈압약을 잘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혈압약 종류에는 뭐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나 안지오텐신 전환 억제제 그리고 베타 차단제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당뇨 조절 목표는 식전 혈당이 80에서 130인데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너무 잘 조절할 필요는 없어요. 막 너무 낮게 유지, 만성 신부전이 좀 진행된 경우에는 그렇게 너무 잘 조절할 필요 없이 당화혈색소 한 7.0 정도 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초기의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조절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고 단백뇨나 혈뇨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신부전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잘 조절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는 이제 저염식이 이제 고혈압이나 부종의 감소를 위해서 싱겁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그 국이나 뭐 이런 걸 찌개를 갖다 많이 드시거나 이러면 저염식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단백식이는 환자에 따라서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노폐물이 많이 쌓이니까 피에 많이 쌓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식사를 잘 못하시는 환자인데 그 저단백식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영양을 일단은 공급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단백질을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못 먹는데 단백질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금연을 하셔야 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약으로는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생약제제 이런 건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한 다음에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체중 조절과 척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약물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당뇨 환자들 중에 이제 글루코파지나 메폴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은 좀 젖산이 갑자기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장으로 배설되는 경구혈당 강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그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이 용량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항생제나 항부정맥제 같은 경우에도 신장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서 용량이나 투여 간격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활수칙으로는 음식을 싱겁게 먹고, 그 다음에 칼륨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의 지나친 섭취를 피하고, 수분은 뭐 적절한 정도, 목이 마를 때 드시는 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드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좀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짜게 드시면 우리 수분을 많이 먹게 돼서 몸에 수분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좀 적절하게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 3일에 30분 이상 1시간 정도의 그런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꾸준히 치료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소변 단백뇨와 혈액 크레아틴 검사, 그러니까 피검사, 소변 검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드실 때는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식사법으로는 이제 그 조금씩 소금이나 간장, 된장 같은 걸 줄이고, 이제 국이나 찌개 섭취량을 가끔씩 줄이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에는 소금도 많이 들어있고 인 같은 그런 합성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인스턴트 섭취를 줄여야 되고, 외식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짜게 드시니까 이렇게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나친 단백질 섭취,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신다든가 밖에 나가면 회식을 하신다든가 이런 건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제한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신장내과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졌을 초기에는 이런 걸 채소와 과일을 그렇게 제한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점점 신장 기능이 나빠질수록 이런 게 쌓여가지고 신장에 무리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피검사를 해가면서 그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륨을 낮추는 조리 방법은 채소를 이제 따뜻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놓았다가 물에 몇 번 헹군 후에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채소를 데친 후에 물을 버리고 물을 짜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신부종 환자의 피해야 할 식품으로는 나트륨이 많은 식품, 그리고 수분이 많은 식품, 칼륨이 많은 식품, 인이 많은 식품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콩팥병은 이제 점점점 진행이 되는데,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면 이제 정상이 한 90 이상인데 이제 점점 떨어짐에 따라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누는데, 5단계가 되면 이제 15% 미만이 되면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5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신장 전문의를 꼭 봐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30ml 이 정도 이하에는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뇨가 많이 나오거나 신장 기능이 빨리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칼륨 이런 게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재발성이나 심한 요로결석이나 유전성 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신장내과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투석 치료인데, 투석은 이제 신장 기능이 거의 안 남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를 노폐물이나 이런 걸 피를 걸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빠진 경우에 몸 안에 축적되는 노폐물이나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습니다. 이 복막투석은 이제 복막액을 이제 이런 배 안에 카테터를 집어넣고 넣었다가 이제 빼는 건데, 이제 빼게 되면 이 복막을 통해서 이제 노폐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빠져나오면 이렇게 노폐물을 빼는 경우죠. 근데 이제 대상 환자는 복막 수술을 받은 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막 투석 방법으로는 기계로 하는 투석과 그다음에 손으로 하는 투석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액 투석은 이제 이런 혈관에 이거 같은 경우 동정맥류라고 하는데, 이런 혈관을 키워가지고 이제 혈관에서 피를 빼서 이제 이런 기계를 통해서 기계에서 이제 피를 걸러줘서 깨끗한 피를 넣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보통 병원 내 인강신장실에서 1회당 4시간 주 3회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투석 과정은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켜서 투석망을 통해서 걸러주고 다시 체내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로를 동정맥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류로서 이제 자기 혈관에서 정맥하고 동맥을 연결시켜주면 동맥에 있는 압력이 높은 피가 이제 정맥으로 흐르면서 이제 정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늘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커지게 되고, 이 피를 빼서 이제 기계를 통해서 걸러주고 다시 몸 안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동정맥류를 만들어야 되는 기간은 혈청 크레아틴 수치가 5.0 이상, 그리고 투석 시작 3에서 6개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수술 시기고, 이제 만들고 수술 시간 1시간 정도고, 이걸 만들고 나서 2, 3개월 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미리 동정맥류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투석 환자들은. 안 그러면 이제 따로 이제 목에 있는 혈관에 관을 넣거나 그런 시술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 혈관을 다시 만들어야 될 그런 두 가지 일을 이렇게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혈관을 이용한 동정맥류로는 이제 자기 혈관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인조혈관을 통해서 이제 동맥하고 정맥하고 연결해 놓으면 여기에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바늘을 꽂고 이제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이제 부종이나 통증이 가라앉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투석 환자의 식이요법은 이제 개별 환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양사의 상담이 필요하고, 이제 염분을 좀 제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포타슘을 다량 함유한 이런 고구마, 감자, 채소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제한해야 되죠.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고 좀 높게 나오면 좀 줄여주고 괜찮게 나오면 지금 식사하는 대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인을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인이 이제 높게 되면 이제 뼈가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이 많은 식품으로는 유제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이 유제품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제한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으로